네, 그러면 이제 우리 대명사에 대한 마지막 종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제목에 one, some, any가 적혀 있죠? 요 세 개가 전부 다 어떤 대명사의 한 종류에 속하는데요. 그게 어떤 대명사냐? 우리 이름을 먼저 적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정 대명사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친구들이, 부정?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할 때 부정인가요? 하면서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이때의 부정은 그런 의미의 부정이 아니라요. 정해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가 부정대명사이며 그 종류에는 one, some, any가 있다라고 우선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첫 번째로 우선 one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은요, 숫자로 뭐 1, 하나, 이런 식으로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어떤 명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ne은 만약에 이 녀석이 부정대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플러스 명사의 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어라는 관사가 원래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형이에요를 나타내주는 그런 녀석이죠. 당연히 원이니까 우선은 명사의 역할을 해도 수량이 하나라는 뜻은 안에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원을 굳이 풀어서 쓴다면 플러스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듯이 이 원이라는 애들은 우리가 대명사 종류 중에서도 정해지지 않은 그런 대상을 가리키는 부정대명사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은요, 어떤 앞에서 말한 바로 그 명사, 이렇게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라 언급된 것과 같은 종류이기는 하나, 그냥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얘기합니다.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I lost my umbrella. 내가 우산을 잃어버렸어. I have to buy one. 나는 have to, must와 같은 것이죠. 해야 한다. 나는 해야 돼. 뭘 해야 돼? buy, 사야 돼. 뭘 사야 돼? one, 하나를. 자, 그런데 이때의 one은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쵸. 우산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내가 정확히 뭐 빨간 색깔 물방울 무늬가 있는 그 우산 또는 노란 색깔 내가 어제 사용하던 그 우산 이렇게 딱 특정한 우산을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우산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우산이라는 어떤 물건 하나 아무거나 사야 돼 라는 의미죠. 이럴 때 쓰는 게 우리가 바로 부정대명사 one이라는 것이고 결국 이때 one은 우리가 풀었으면 an umbrella 그냥 우산 하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대명사는 만약에 복수형일 때는 s를 붙여서 ones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My sister, 우리 여동생은 좋아한다. 뜨거운 음료를. 하지만 나는 좋아한다. 어떤 것들이겠어요? 이때 once가. 그쵸. 앞에 있는 drinks, 음료들을 받는 거겠죠? 근데 이 drinks가 현재 복수형이니까 부정대명사로 받아올 때도 복수형인 once로 써줘야 되고 내가 정확히 뭐 뜨거운 음료 중 뭐, 차가운 음료 중 뭐 하고 정확히 짚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음료라고 통틀어서 어떤 집합체 아무거나 하나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대명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반대로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배웠었던 대명사 중에 it이 있었죠? 원과 it은 둘 다 단수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i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배웠듯이 앞에 나온 명사 딱 그 특정한 명사를 정확히 가리킬 때 그것 하면서 뜻도 있죠. 그것 하면서 정확히 앞에 나온 그것을 동일할 때 가리킬 때 쓰는 명사가 되는 거고요. 원은 앞에 나온 명사와 종류만 똑같고 뭐 특정하게 정해진 건 없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I found my umbrella. 나는 발견했다. 나는 찾았다. 내 우산을. It was at home. 그것은 집에 있었다. 이때 그것은 아무 우산이 아니라 내 우산. 앞에 나온 정확히 특정한 내 우산이란 특정한 우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it을 써야지 one을 쓰면 안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정대명사로 넘어와서 some과 any가 있었죠. 얘네들은 어떤 의미에서 정해지지 않았냐면 수량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을 때 쓰는 그런 부정대명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me과 any는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둘 다 정확하지 않은 그냥 막연한 수나 양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부정대명사로 뜻은 뭐 약간의, 조금의 이런 식으로 약간 뭉뚱그려서 말하는 그런 표현이 된다. 자, 그래서 이 some과 any는 본인 스스로가 부정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또는 이 녀석들은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선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이 some과 any는 본인이 명사의 역할을 하는 부정대명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그냥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some과 any가 본인 스스로가 명사 역할, 즉 부정대명사다. 그럼 뜻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약간 또는 뭐 조금의 것, 뭐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되겠고, 만약에 형용사 역할을 한다면 약간의 또는 조금의 이런 뜻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뒤에는 누가 나와줘야 될까요? 그쵸, 명사가 나와줘야 된다 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요 some과 any는 본인이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형용사 역할을 해서 뒤에 명사까지 끌고 나와야 한다면 바로 뒤에는 쓸 수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가 둘 다 올 수 있다. 둘 다 쓸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선생님, some과 any 뜻도 비슷하고 역할도 똑같잖아요. 그럼 어쩔 때 some을 쓰고 어쩔 때 any를 쓰나요? 정확히 구분지어서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some 같은 경우는 방금 했듯이 뭐 약간의, 몇몇의란 뜻을 가지게 되는데 주로 긍정문이거나 또는 긍정의 대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의문문이 우리가 사용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주로 긍정의 대답을 기다리는 의문문,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 바꿀 수 있냐면 권유문이라고 합니다. 너 물 좀 마실래? 뭐 요것 좀 먹어볼래? 이런 식으로 권유할 때 쓰는 그런 의문문일 때는 우리가 주로 some을 쓰고, 반대로 any라는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주로 부정문에 쓰이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궁금할 때 물어보는 의문문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문에 쓰일 때는 당연히 뜻도 부정형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조금도 뭐뭐하지 않는, 전혀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을 가지게 되고요. 의문문에 쓰일 때는 원래 뜻인 몇몇의, 약간의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이쪽이요. The store, 그 가게에서는 sells, 판다. 뭘 팔아요? 아주 신선한 사과들을 판다. 목적어죠. I will buy some. 내가 약간 그것을 살게. 자, 그럼 여기 있는 약간이라는 요 some은 형용사 역할일까요? 명사 역할일까요? 그쵸. 명사 역할이겠죠. 요 some은 본인 스스로가 부정대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약간의 것들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사실은 some 그 fresh apples가 여기 뒤에 붙어 있는 형태였겠죠. 근데 fresh apples가 떼어지면서 본인 스스로가 명사 역할까지 할 수 있더라. 근데 아래 예문 보시면요. Can I have some water? 제가 약간의 물을 마셔도 될까요? 지금 여기 있는 some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명사를 뒷받침해주고 있고 꾸며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형용사 역할하는 some이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주로 권유문 또는 긍정의 그런 대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some이 쓰인 겁니다. 또 Would you like some cake? 너 케이크 좀 먹을래? 지금 이때도 some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지금 현재 권유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some이 쓰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의 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any가 쓰인 문장. I don't have any time today. 우선 요때 any는 뒤에 나온 tim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부정문에 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some이 아니라 any가 쓰였고요. 해석을 해보면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뭐가 없대요? 그 약간의 시간도 없어. 오늘은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또 Do you have any good ideas? 여기도 any가 지금 good ideas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얘는 의문문인 거죠. 너 좋은 아이디어 좀 있어? 얘는 대답이 yes가 나올 수도 있고 no가 나올 수도 있죠. yes만 기대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문문으로 빠지게 되면서 any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물어봤더니 no, 없어, sorry, 미안, I don't have any, 나 전혀 없어, 좋은 아이디어. 즉 이때 any 같은 경우는 본인이 뒤에 명사가 없고 사실은 본인이 부정대명사, 명사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네요. 굳이 풀어서 쓰면은 any good ideas가 되는 건데 good ideas를 그냥 떼버리고 본인 스스로 혼자 등장을 하면서 부정대명사 역할까지 그냥 해버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some과 any는 결론적으로 부정대명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각각 형용사 역할일 때는 어떤 문장이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경우가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부정대명사의 마지막 종류 중에 one, body, thing 으로 끝나는
그런 대명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뭐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nothing, nobody, no one, something, somebody, someone, anything, anybody, anyone 이런 아이들이요. 요런 글자로 끝나는 대명사들. 이런 아이들도 부정대명사인데 왜 이런 애들이 뭐 부정대명사냐? 예를 들어서 everything, 모든 것. 이거 정말 추상적으로 딱 특정하게 딱 골라낸 그런 명사들이 아니라 모든 것, 추상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anybody, 뭐 아무나 이건 역시 당연히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부정대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one body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들은 주로 의미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이거나 사물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아이들 역시 부정대명사다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옆쪽에 종류를 한번 볼까요? 자, 쌤 얘기했듯이 뭐 some, any, no, every와 같은 단어들 뒤에는 one body thing이 붙어서 something, somebody, someone, anything, anybody, anyone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때 one과 body로 끝나는 대명사들은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고 thing으로 끝나는 그런 부정대명사는 사물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때 somebody, someone, something 이런 식으로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이런 부정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온다면 무조건 3인칭 단수 형태로 쓴다. 뭐를? 동사를. 한마디로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언제나 무슨 취급이다? 3인칭 단수 취급이다. 그래서 동사도 3인칭 단수 형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동사라면 자, 종류를 나눠서 3인칭 단수 형태로 동사를 써라 라는 건 바로 비동사를 쓰고 싶다면 누구만 쓰고 그쵸? is나 was를 쓰고 그리고 일반 동사를 쓰는 문장이라면 그리고 현재 시제라면 그럼 반드시 동사 뒤에 뭘 붙여줘야 된다? 그렇죠. s나 es를 붙여줘야 된다. 이것이 3인칭 단수형일 때의 동사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think, body,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도 역시나 부정대명사고 언제나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준다. 그거까지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래 예문 한번 볼까요? Something is wrong. 무언가 완전 불특정한 걸 가리키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대명사인 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3인칭 단수 취급이니까 동사 뭐 썼습니까? is 쓰였죠.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어디에 있어서? 이 약에 있어서. 또는 Can I get you anything? 내가 너한테 뭐 좀 이렇게 갖다 줘야 될까? 또는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 지금 nobody 같은 경우는 앞에 no라는 글자가 붙었기 때문에 문장 전체가 부정형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도 알고 있다가 아니라 아무도 모른다라고 뜻이 돼야 됩니다. 아무도 모른다. 올바른 정답을. 근데 이때 보세요. 역시 think, body, one으로 끝나면 3인칭 단수 취급한다 했죠. 그래서 일반 동사 뒤에 s가 붙었다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쌤 방금 얘기했듯이 no가 붙어있는 no one, nobody, nothing은 그 자체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안에 not이라든지 don't라든지 그런 애들이 따로 또 함께 쓰이지 않는다. 왜? 이미 no라는 글자가 부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I don't know nobody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don't도 부정, no도 부정이잖아요. 이게 성립이 안 되죠. 의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don't를 꼭 사용하고 싶다면 nobody가 아니라 뭐 anybody 이런 식으로 부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은 부정대명사를 써야 되고요. 뭐 만약에 nobody를 꼭 쓰고 싶다면 차라리 I 말은 어색할 수 있지만 no nobody를 썼어야 됐겠죠. nobody를 꼭 살리고 싶었다면 나는 알고 있다. 근데 nobody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 방안에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nobody처럼 이렇게 no라는 글자가 들어간 부정대명사는 이미 의미적으로 부정이기 때문에 don't라든지 not이라든지 그런 애와 또 쓰이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정대명사의 종류였고요. 부정대명사의 정확한 종류 여러 개 있었죠? 그리고 특징까지 잘 살피시면서 대명사에 대한 모든 종류에까지도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복습을 다시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메타노트의 필기까지 잘 해서 선생님과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